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비즈니스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올 시즌 월드 시리즈 우승팀 LA 다저스 우승을 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공헌을 하였겠지만 그 중에 경영적인 측면의 대표자인 앤드루 프리드만 사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여러 가지 활동사항 중에서 그 경영적인 성과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개별 제너럴 매니저 혹은 사장들의 경영 성과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앤드루 프리드만이 가장 독보적인 성과를 내는 사람이 아닌가. 변신도 굉장히 아주 신속하게 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경력을 한번 볼까요? 앤드루 프리드만은 원래는 금융기관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했었죠. 그러다가 2014년도에 이제 템파베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어린 시절에는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 생활하고 대학교 때도 사실은 스칼러십을 받고 야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이제 야구 선수 생명이 끝나고 경영학의 파이낸스 재무 부분에 전공을 학위를 받고 금융기관에서 오랫동안 일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템파베이의 레이스의 구단에서 활약을 하였고 2015년에 이제 LA 다저스로 와서 현재까지 다저스의 경기 운영 부분의 베이스볼 오퍼레이션이죠.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한 제너럴 매니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템파베이에서 경력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2004년에 디렉터 오브 베이스볼 디벨롭먼트로 들어갔다가 2005년 시즌이 끝나고 이제 좀 바이스 프레젠트 부사장으로 승격되고 물론 이제 제너럴 매니저도 됐고요. 그때 나이가 28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템파베이는 창단 이후 8년 동안 계속 루징 시즌을 가져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앤드루 프리드만이 제너럴 매니저가 된 후에 어떻게 변모했는가, 템파베이가 이런 것들이 그의 업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008년에는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합니다. 창단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단장이 된 이후 한 3, 4년 후에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해에는 스포팅 뉴스가 선정한 베이스볼 익지큐티브 오브 더 이어. 그러니까는 선수에게는 MVP가 있다면 제너럴 매니저에게는 이 상이 있겠죠. 를 받았고 그 이후로 이제 템파베이는 비교적 스몰 마켓 구단이지만은 꾸준히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성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앤드루 프리드만이 재임하는 기간에 2010년, 2011년, 2013년 계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팀이고 지금도 템파베이는 간헐적으로 포스트 시즌에 자주 진출하는 스몰 마켓 구단임에도 불구하고 즉 어려운 좀 여건 하에서도 포스트 시즌에 자주 진출하는 그런 면모를 보이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그 사람의 이제 성과가 인정되어서 2014년 시즌이 끝나고 즉 2015년 시즌부터 LA 다저스에 가게 됩니다. 먼저 그 구체적인 계약 사항 이런 걸 보기 전에 다저스에서의 성과를 보면은 2015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빼지지 않고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다저스가 선수단 구성도 좋고 그다음에 빅마켓 구단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거의 운영의 책임자인 사장의 역할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지만은 휴스턴 애스트로스에게 지죠. 그 당시에 좀 스캔들은 애스트로스가 이제 훗날에 밝혀지기는 사인을 훔쳤다. 조직적으로. 그래서 좀 비도덕적이었다. 월드 시리즈 우승을 다저스로부터 훔쳐갔다. 이런 얘기를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하튼 그 해에는 다저스는 베이스볼 아메리카에서 선정하는 Organization of the Year. 그러니까는
꼭 우승팀에게 주는 게 아니고 경영을 가장 잘하는 구단에게 주는 상인 것 같아요. 그걸 받았고요. 2018년에도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는데 보스턴 레드삭스에게 져서 우승은 못했고요. 코비드 기간인 2020년에 마침내 월드 시리즈를 우승하게 되죠. 당시에 템파베이가 아이러니하게 올라왔는데 다저스가 이기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3년까지 매년 정규 시즌에는 100승 이상을 거두는 이런 아주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포스트 시즌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성과를 얻어서 많은 비난을 받고 당시에 감독도 많은 비난을 받고 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 2024년도에 월드 시리즈에 우승한. 그래서 다저스의 그 성과는 프리드만이 재임 기간 동안에 항상 월등한 성적을 가두는 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빅마켓 구단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연봉도 많이 주고 좋은 전력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뉴욕 양키스의 경우만 보더라도 물론 올 시즌에는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했지만 작년에는 포스트 시즌도 진출 못했고 이런 항상 부침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리 전력이 좋더라도 다저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다저스에서의 재임 기간의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4년 시즌이 끝나고 10월 14일에 LA 다저스의 President of Baseball Operation, 그러니까 경기 운영팀 분야의 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연봉 계약사항이 밝혀졌는데 3,500만 달러, 5년간, 그러니까 연간 700만 달러, 2014년도. 여러분 최근 2024년도에 메이저리그 감독 최고 연봉이 800만 달러였는데 통상적으로는 단장들은 그거보다 연봉이 훨씬 적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리드만은 2014년도에 700만 달러였다. 평균 10년 정도 프레지던트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연장 계약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액수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적 계약으로 해서 당연히 700만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았으리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메이저리그 감독과 단장 전부 합치면은 프리드만이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처음에 와서 하기 시작한 게 팜 시스템을 굉장히 강화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화수분처럼 다저스의 선발 투수진이 굉장히 부상으로 붕괴되고 이런 경우 많이 있는데 어딘가 서류 올라오는 젊은 투수들이 대단한 스타급으로 활약은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쏠쏠하게 좋은 선수들이 계속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저스의 야구를 최근에 보신 분들은 자연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너럴 매니저가 된 첫 시즌이 끝나고 다저스의 감독인 돈 매팅리 감독과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 현 감독인 데이브 로버츠 감독과 계약을 합니다. 돈 매팅리 감독은 아주 스타 플레이어 출신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프리드만 제너럴 매니저는 세이버 매트릭스에 기반한 야구를 구성하는데 템퍼베이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가 대가 센 감독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어의 추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말 잘 듣는 감독, 쉽게 얘기해서 데이비드 로버츠는 굉장히 친화력이 높고 그다음 플렉서블하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단 그 프런트와도 협력이 잘 되고 굉장히 협조적인 감독으로 로버츠 감독도 지금 거의 10년에 이르게 감독 생활을 하고 있는 그게 그분의 나름대로의 시크릿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다저스는 총 연봉이 3억 달러로 당시 아주 최고 기록을 역대 기록을 세웠어요. 그래서 4,300만 달러의 사치세를 추가적으로 또 지불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앤드루 프리드만은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우승팀으로 만들까가 그분의 어떤 과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좀 한물간 투수들을 1년 계약해가지고 굉장히 다저스에서 성공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주요 트레이드 됐던 선수들을, 유명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마차도 선수, 역시 샌디에고 파드레스에 있는 유 달비쉬 투수, 이런 유명 선수들이 다저스에서 한 1년간 활동하고 가는 이런 것을 보았고요. 가장 대표적인 프리에이전트 계약이나 혹은 트레이드는 무키 베츠가 하나 있겠죠. 2019년 시즌에 무키 베츠를 트레이드했고요. 그래서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데려왔고, 오자마자 그 사람과 연장 계약을 해서 12년에 3억 6,500만 달러, 굉장히 큰 액수죠.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 3월에는 자유계약 선수로 있던 프레디 프리만 선수를 요번 시즌 월드 시리즈의 MVP죠. 6년간 1억 6,200만 달러에 역시 데려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2023년 시즌이 끝나고 오타니 선수를 10년간 700만 달러에 데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경영 성과를 봐야겠죠. 그렇죠? 먼저 템파베이에서 어떻게 성과가 났나 볼까요? 제가 여기 영업이익 자료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2004년부터 템파베이에 조인했습니다. 그 전에 2002년, 2003년에 템파베이의 영업이익은 2002년에 40만 달러, 그 다음에 2023년에 750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2004년에는 2,700만 달러, 2005년에는 2,000만 달러로 해서 꾸준히 이 재임 기간 중에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는 기업입니다. 이런 거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 팀은 자기 나름대로의 스몰 마켓 구단이잖아요. 템파베이가. 제가 스몰 마켓 팀의 경영 전략에 관련해서 언급한 영상은 링크를 오른쪽 위를 보면 여러분 찾을 수 있겠지만 거기서의 내용이 뭐였죠? 스몰 마켓 팀인 경우에는 그냥 너무 과감한 투자로 전력을 상승시켜서 우승을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팜 시스템을 좀 잘 활용하고 그래서 저렴한 비용에 좀 좋은 전력을 갖는 그런 팀을 구성하는 것이 경영 전략이다 했죠. 그런 전략을 아주 철저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세이버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트레이드에서도 좀 현재 잘 활동하고 있지만 연봉이 비싼 선수를 보내고 그 다음에 반대급부로 드래프트 권한을 가져온다든지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유망한 신인 선수 그러나 연봉은 싼 선수 이런 선수들 데려와서 이렇게 성과를 얻어왔습니다. 다저스의 성과를 보는 게 더 좋겠죠. 저는 다저스에 처음에 왔을 때 이 사람이 초기에 한 3년간 굉장히 트레이드도나 그 다음에 FA 계약이나를 할 때 굉장히 좀 스타급 선수보다는 좀 미디어카 선수들만 이렇게 데려오고 혹은 계약을 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너무 LA 다저스는 빅마켓 구단인데 스몰 마켓 구단의 경영 전략을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약간 우려의 생각을 사실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나름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하간에 초기에는 경영 트레이드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다저스가 모든 대표적인 스타 선수를 다 쓸어간다 할 만큼 여러분들 다저스가 좋은 선수를 많은 돈을 투자해서 좋은 선수를 쓸어가는 것을 다고 이렇게 인식이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빅마켓 구단의 경영 기법이죠. 우리는 잘했을 때에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좀 비용을 들이더라도 적극적으로 선수단 전력을
극대화하고 그래서 수익을 더 많이 늘려서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빅마켓 구단의 전략인데 다저스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그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했더라고요. 한번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이거는 지난 2002년부터 2024년까지의 LA 다저스의 영업이익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템파 베이 레이스와는 달리 LA 다저스는 적자인 기간도 굉장히 많죠. 적자인 구간도 있고 흑자인 구간도 있고 거의 뭐 브레이크 이븐인데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 수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앤드류 프리드만은 2015년부터 영업 LA 다저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왔으니까 2014년까지의 이 팀의 영업이익을 한번 볼까요? 2013년도에는 뭐 8천만 달러의 적자를 얻었고 2014년도에는 1200만 달러의 적자를 얻었더라고요. 2015년도에는 이제 이 사람이 첫 해죠. 부임 후 첫 해 7,300만 달러의 적자를 얻었고 2016년도에도 2천만 달러의 적자를 거뒀더라고요. LA 다저스로 온 지 된 3년 차 2017년부터는 여러분 보십시오. 6,800만 달러 2018년 9,500만 달러 2019년 9,600만 달러 거의 1억 달러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거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비드 기간 때문에 2020년, 21년에 적자난 건 모든 구단이 마찬가지고요. 코비드를 지난 2022년부터 다시 이제 1,400만 달러, 1,400만 달러, 2,600만 달러 이렇게 흑자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2014년, 13년, 12년, 11년에는 거의 흑자 있는 기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걸 보면 경영 성과의 결과도 굉장히 좋다. 매년 뭐 포스트 시즌 진출하고 이런 경기적인 성과도 있지만 경영 성과도 좋다. 왜냐하면 경영 성과는 제너럴 매니저의 주요 책임 분야 아닙니까? 물론 우승하는 것도 그 제너럴 매니저의 영향력이 있지만은 우선적으로는 경영 성과가 그 사람의 책임 분야입니다. 자, 프리드만이 다저스에 왔을 때 다저스의 한번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저스는 2015년도에 사치세를 300만 달러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은 이 사람의 재임 기간이지만 사실상 선수단 재임됐다고 뭐 다 바꾸고 다 계약이 몇 년씩 있는 건데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2015년도 사실은 전임자의 어떤 그 영향의 하에 있었다. 즉 프리드만이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한 2년 정도는 지난 수치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2015년에 7,300만 달러 그때 선수 연봉을 보면요. 아까 3억 달러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선수 연봉은 중간 시즌 중에 트레이드 되고 뭐 하고 뭐 하다 보면은 그 사치세 기준을 먹이는 기준으로 3억 달러였지만은 이제 오프닝 데이 기준으로 하면은 2억 7천만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여하간 굉장히 많은 메이저리그에서 제일 많은 연봉이었습니다. 2014년도 2억 4천만 달러로 메이저리그에서 1등이었습니다. 즉 다저스는 엄청난 고비용 구조를 갖고 있는 팀을 인계받았던 거예요. 뭐 빅마켓 팀이니까 그럴 수 있죠. 과감한 투자를 하고 많은 수익을 얻으면 되니까. 근데 수익은 그렇게 못 얻어가지고 적자를 허먹이는 팀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까 제가 프리드만이 처음에 다저스에 가서 초기에 한 3년 동안 이렇다 할 트레이드나 계약을 없이 대형 선수 계약 없이 그냥 경영을 하여서 너무 템파베이에서의 경영에 익숙한 거기서 전환을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데이터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너무 방만한 경영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좀 잡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2014년, 15년, 16년, 17년까지 계속 다저스의
연봉이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가니까 한 3위로 떨어지더라고요. 즉 2015년도에 오프닝 데이 이 기준으로 페이로를 보면은 2억 7,200만 달러였는데 3년이 지난 4년이 2018년에는 1억 8,600만 달러로 떨어지고 2019년에는 1억 5,200만 달러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임에서 첫 한 4, 5년간의 기간은 주로 한 것이 뭐냐면은 방만한 경영을 좀 효율적인 경영으로 바꾸는. 그래서 선수단의 연봉 규모를 굉장히 대폭 축소시켰다. 그 다음에 20년, 21년의 연봉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이거는 코비드 기간이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당시에는 메이저리그는 뭐 경기도 굉장히 단축하고 그랬으니까. 2023년, 4년 보면 역시 연봉이 우리가 뭐 아까 봤듯이 프레디 프리만도 데려오고 무키 베츠도 데려오고 대형 계약을 하고 오타니도 데려오고 하였지만은 2023년도에 연봉 순위가 5위이고 2024년도는 오프닝 데이 기준으로는 8위입니다. 상당히 효율적인 경영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프리드만의 재임 기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코비드 기간을 제외하면 한 매년 2,700만 달러. 처음 단장이 되고 초기 2해 정도는 전임 단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빼고 보면은 5,200만 달러. 굉장히 많은 흑자를 거두는 경영을 하였고요. 반면에 그 사람이 없었을 때 다저스의 평균 영업이익은 그냥 1밀리언도 안 됩니다. 그냥 24만 달러 정도로 굉장히 브레이크 이븐 정도였는데 이 프리드만이 온 후에 대폭적인 영업이익을 거두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팀을 오랫동안 구축하였고 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오타니도 데려오고 프레디 프리만도 데려오고 무키 베츠도 데려오고 다저스는 굉장히 스타 플레이어 그 다음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야마모토인가요? 엄청난 비용을 데려오고 즉 모든 스타 플레이어를 싹쓸이 해간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페이로를 보면은 과거에는 메이저리그에서 제일 많은 구단이었는데 지금은 5등, 8등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경영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앤드루 프리드만이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정말 템파베이에서는 스몰 마켓 구단의 제너럴 매니저로서의 충실한 경영 전략을 하였고 그 다음에 LA 다저스로 와서는 정말 빅 마켓 구단의 단장으로서 해야 될 그 경영 기법을 충실히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고 굉장히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였다라는 사실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앤드루 프리드만은 뭐 제가 생각에는 다저스에서 굉장히 앞으로도 10년 이상 장수할 경영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